가시리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 가시리의 경우에는 지금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 구성을 뭐라고 하냐면 1년을 기, 2연을 승, 3년을 전, 그리고 4연을 결,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부분의 후렴구가 두 행은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행의 위증제가 대평성대가 나오죠. 그리고 4, 5, 그러니까 여기 2연의 1, 2행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렴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두 줄 나오고 후렴구, 두 줄 나오고 후렴구 이런 구조가 4연까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렴구의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연을 나눠주는 분절체와 분연체와 연장체 형식을 확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보면 이 아래아래 선생님이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라고 읽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라고 해석하게 되기가 쉬워. 근데 선생님이 이 노란색으로 여음구를 묶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 괄호로 묶은 이 나나는 의미가 없는 여음구야. 따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음구의 경우에는 운율을 셀 때도 이것을 포함해서 세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음구 말고 본문만 볼 거야. 자, 사문보로 끊어야 된다고 했어. 자, 음보를 끊어볼게요. 가시리 끊고, 가시리 끊고, 있고. 자, 여기까지 사문보. 세 덩어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버리고, 끊고, 가시리 끊고, 있고, 끊고. 사문보인 거 확인할 수 있네. 따라서 우리는 사문보인 음보율을 확인할 수 있고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한 음보당 글자 수가 몇 개냐는 거거든. 여기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32조라고 해. 가운데 점을 활용해서 글자 수가 각 음보당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음보율, 음수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내용 해석해 볼게. 가시리 있고라고 하는 건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해석하자면 가실 겁니까? 가시렵니까? 와 같이 해석할 수 있어. 가시겠습니까? 가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리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가시렵니까?가 있으면 가시리는 무엇일까? 자, 가시리 있고가 본말이라면 가시리가 준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음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라고 같이 쓰지 않고 가시리 있고와 같이 종결어미를 생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운율 구조를 볼게요. 자, 가시리랑 가시리 있고가 같은 말이라면 A라고 볼 수 있겠죠. 버리고는 다른 내용이죠. 가시리 있고는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운율 구조는 BA의 운율 구조라고 해. 이런 운율 구조가 어디도 나오냐면 우리 배우지는 않을 거지만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를 보면 살얼이 났다. 그리고 청산의 살얼이 났다와 같이 BA의 구조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설시조라든지 다양한 민요에서 BA의 운율 구조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리법 쓰였고 그리고 반복법 쓰였죠. 두 개를 반복했으니까 가실 겁니까? 가실 겁니까? 자, 목적어 생략됐죠? 저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라고 서리법으로 애타게 임을 붙잡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자, 그리고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를 해석해보면 먼저 위라고 하는 건 감탄사입니다. 아, 이런 뜻이야. 증질가라고 하는 건 뭐냐? 의성어예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로서 악기 소리를 묘사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 딩가 딩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 그럼 위 증질과 대평성대. 자, 여기까지는 뜻이 없는 후렴구였죠. 대평성대는 뜻이 있는 후렴구지. 어떤 뜻이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태평성대와 똑같은 뜻이에요. 이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후렴구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동질적이니 이질적이니? 이질적이죠. 왜냐면 본문의 내용은 평민의 입장에서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후렴구에서는 갑자기 아 이러면서 악기 소리 막 내면서 신나는 악기 소리 아 임금님이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로구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후렴구의 내용이 이질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이질적인 내용의 후렴구가 있을까? 자, 우리가 고려가요가 원래는 평민문학으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의 한글 창제 이후에 궁중소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채록되면서 이것이 기록되게 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궁중음악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너무 임금에 대한 내용, 유교적인 내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노래는 만들어야 돼. 좀 궁중의 그런 소각은 제정을 해야 되는데 다 작곡할 수는 없잖아. 기존에 있던 노래들, 익숙한 유행가들을 끌어오는데 그게 고려가였던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당시 사대부들이 야 이거 남녀 상열지사 아니냐라고 비판했어. 남녀 상열지사가 뭐냐면 남녀 간에 서로 애정하고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그러한 가사란 뜻이야. 즉, 야 너네 너무 저급해. 너네 너무 야하고 너네 너무 직설적이야.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야. 라고 조선시대 하대부들이 비판했던 거야. 그런데 이거 갖다 쓰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뭘까? 아, 덧붙이자. 임금에 관련된 내용, 유교, 성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덧붙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후렴구에는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후대에 궁중악으로 편입되면서 그 과정에서 첨가됐다고 봅니다. 혹은 삽입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하고 후렴구의 내용이 이질적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형 가볼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나보고는 나한테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즉 네가 없으면 네가 날 버리고 가면 도대체 나보고는 너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라는 마음인 거니까 여기서는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요. 화자는 떠나가는 님을 원망하고 있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책임 없이 가는 거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서리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후렴구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후렴구는 연을 구분하면서 당연히 운율도 형성하는 기능을 하겠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음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이 여음구의 역할은 무엇이냐? 단순히 이 멜로디 있잖아요. 이 그 노래의 높낮이 같은 그 멜로디 소리가 있을 텐데 이 음악에 맞추기 위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감탄사처럼 넣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 3년으로 가볼게. 자, 잡사와 두어리 만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잡사와 두어리 만하는 끊어보면 이렇게 끊어지겠지. 잡사와는 잡다란 뜻이야. 그래서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런 뜻이야. 내 본심은 어떠냐? 나는 너를 붙잡아두고 싶어. 즉 나는 너랑 이별하기가 싫어 라는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난 널 잡아두고 싶지만 하지만 화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면 아니올쉐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 리을쉐라 배웠던 거야. 이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이거 외워야 돼.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혹은 두렵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하자면 선하면은 서운하면이라는 뜻이야. 서운하면. 자, 서운하면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정서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붙잡으면 네가 나한테 질리고 감정이 상해서 즉 서운해서 안 올까봐 두렵다라는 거야. 네가 떠나고 나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까봐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고 걱정돼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심은 붙잡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질리는 여자가 될까봐 못하고 있는 화자의 어떤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님 보내옵나니. 자, 나나는 여음구예요.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서로님이라는 거에 우리가 보통 중의법이 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왜 중의법이냐? 자, 하나의 식구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때 우리가 중의법이 쓰였다고 하지. 이 서로는 서러운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 주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주체가 님이 서러워하면서 떠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화자가 내가 서러워하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차는 쪽은 님이야. 하지만 님도 어쨌든 이별이라고 하는 건 슬픈 일이잖아. 차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님이 서러워하면서 서러운 님을 내가 보내준다라고 해석하면 서러운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님이 되겠죠. 하지만 서로님 보내옵나니는 서러워하면서 내가 님을 보내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화자가 주체가 되어서 서러움을 느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따라서 이 부분은 중의법이 쓰였다. 보내옵나니 이별을 하죠. 이별 어떻게 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지. 자, 본심은 아까 3년에서 보내기 싫은 게 본심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고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화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지? 가시는 듯 도서오셔서 가는 척하면서 돌아오세요. 혹은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가 어떠하냐? 재회를 소망하는 거야. 지금은 비록 헤어지지만 내가 한 수 더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안 붙잡았으니까 나한테 질리지 않아서 서운하지 않아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내주지만 꼭 돌아오세요 라는 그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보도록 할게. OX 단답형 퀴즈. 자, 이 작품은 4단 구성인 기승전결의 방식, 시상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5가 되겠죠.
2번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이별을 받아들이고 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얘들아, 임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건 맞아. 본심은 아닐지라도 겉으로는 받아들여. 하지만 내가 님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오냐? 너네 진달래꽃 알지?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별을 받아들여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임의 앞길을 꽃을 뿌리면서 산화공덕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 그 시에서 오인 거지 이 시에선 축복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네. 3번 화자가 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3어절로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선하면 아니 올셰라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핵심 정리를 볼게. 갈래 당연히 고려가요. 그리고 성격은 서정적이면서 미녀적이다. 그리고 주제는 이별의 정한. 얘들아, 정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초코파이에 붙어 있잖아. 과자 초코파이에. 이게 감정 정서할 때 정자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한. 내가 한이 맺혔다 할 때 그 한이야. 정한은 한자로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 거지. 사실 한의 정서라는 얘기예요. 한의 정서. 이별의 한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이별의 정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많이 쓰는 거야. 이별의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소박하고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어. 그러니까 시어가 장황하지 않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깔끔한 걸 확인할 수 있고 2번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 완전한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자, 분연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후렴구로서 연이 나눠지는 형식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뭐의 사용으로 음악적 효과를 높이냐? 후렴구의 사용 혹은 의성어의 사용으로 음악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대중가요에서도 뭐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보면은 이 앞에 1절, 2절의 부분은 가사가 다 다르지만 후렴구 부분은 가사가 1, 2절이 거의 다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우리가 리듬감이 더 고조되고 더 기억하기 쉽고 하는 것처럼 고려가에서도 후렴구가 그런 리듬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해제를 볼게요. 소박한 시어로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구나. 사랑하는 임을 보내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형성화하고 있구나. 자,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 절제하면서 임을 향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를 볼게 얘들아. 기승전결이 4단 구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기는 이별에 대해서 슬퍼. 날 정말 버리고 갈 거니? 라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승에서는 슬픔이 굉장히 고조돼. 나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니? 원망의 정서까지 드러난다고 했죠. 전에서는 이미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움의 정서를 느껴. 선하면 아니 올셰라. 결에서는요. 기다림의 자세.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작품